여기 아프리카 한복판에 만리장성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긴 벽,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100km에 달하는 초대형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보니 위성사진으로도 보일 정도인데요. 이곳은 바로 모로코 남쪽 서사하라입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모로코와의 국경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이 분쟁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엔 겹겹이 총 6개의 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총 길이는 무려 2700km나 되죠. 이곳은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높이 3m, 최대 높이의 경우 5m의 모래와 돌담, 둔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벙커와 울타리, 그리고 엄청난 수의 지뢰가 있는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긴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벽을 따라 군사기지, 포병기지, 비행장이 있으며 여러 감시장비와 무기들, 그리고 12만 명의 모로코 군인들이 상시 감시하는 곳입니다. 이 벽은 이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점령하기 위해 모로코가 만들었으며 벽을 기준으로 보면 약 80%의 영토를 모로코가 차지하고 있기에 사실상 서사하라의 대부분을 모로코가 지배한다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모로코인들은 이 지역을 서사하라라고 하지 않고 모로코의 남부지방으로 표현하는데요. 사실상 자신들의 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시각에 따라 불법적으로도 볼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 모로코의 점령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죠. 이런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에도 모로코가 어떻게 이 지역을 계속 점령할 수 있는지, 또 대체 무엇으로부터 이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이 벽을 건설한 과정을 보기 위해선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텐데요. 1884년 베를린 회담에 따라 이 아프리카 북서쪽 지역 대부분의 땅은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서사하라 지역은 스페인이 지배하게 되었고 당시엔 스페인 사하라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이 수립되고 식민헌은 유엔 헌정에 반대되었기에 1950-60년대 아프리카 대륙엔 탈식민지화의 바람이 붑니다. 1956년 모로코, 또 서사하라 아래의 모리타니도 1960년에 독립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도 독립해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독립하지 못한 국가가 바로 서사하라입니다. 무려 모로코가 독립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인 1975년이 되어서야 스페인이 철수 준비를 하는데 이때 모로코는 서사하라가 과거 자신들의 땅이었으니 자신들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모리타니 역시 비슷한 논리로 서사하라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세력이 있습니다. 서사하라에서의 스페인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고자 조직된 서사하라의 원주민 사라위족이 만든 독립무장 전선인 폴리사리오이고 이들은 동쪽의 알제리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전을 벌여왔죠. 그러던 중 스페인이 떠나게 되며 기존 서사하라의 원주민들이 독립하려 하는데 북쪽이 모로코, 남쪽의 모리타니가 이곳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유엔이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1975년 말 유엔은 서사하라 지역이 모로코, 모리타니와 역사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만 두 국가의 주권을 입증하기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인 사라위족이 자결권을 가지기에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로코의 국왕 하산 2세는 이 서사하라 지역으로 일명 녹색행진을 명하게 됩니다. 1975년 11월 6일 모로코 남부 타르파야시에 집결한 35만 명의 비무장 모로코인들이 모로코 국기와 코란을 들고 서사하라로 이동하였고 이 대규모 이동의 이름을 이슬람의 상징색을 따 녹색행진이라 칭했죠. 이제 막 독립을 하려는 단계에서 시스템과 힘이 갖춰지지 않은 기존의 사라위 원주민들의 세력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당연히 막을 수 없었겠죠. 당시까지 남아있던 스페인은 굳이 떠날 지역에서 전쟁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고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게 좋으니 굳이 이들과 싸우지 않고 힘이 약했던 원주민들은 제외한 채 스페인, 모로코, 모리타니 3국은 1975년 11월 14일 마드리드 협정을 맺어 서사하라의 3분의 2는 모로코가, 나머지 지역은 모리타니가 차지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철저히 무시를 당한 원주민 폴리사리오 전선은 알제리의 지원을 받아 계속 저항을 했고 1979년 모리타니는 이곳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곳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전선 두 세력만이 남게 되어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1980년부터 87년까지 모로코는 이곳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6개의 장벽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벽을 기준으로 모로코는 서사하라의 80% 이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해안가를 얻을 수 있었죠. 또 이곳엔 해안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산염입니다. 서사하라 지역의 인산염을 확보한 덕분에 모로코는 현재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산염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모로코는 17억 톤이 넘는 인산염이 매장되어 있는 부크라 광산에서 엘마르사 항구까지 인산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를 건설했는데 그 길이가 거의 100km로 벨트 주변에 흩뿌려진 하얀 인산염 가루들로 인해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엔 이곳이 이렇게까지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있지만 이런 광물 자원까지 생기다 보니 주변 국가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겠죠. 이렇게 모로코와 원주민인 사라위인들이 대치를 하다 1991년 휴전 협정을 맺으며 두 세력이 공존한 채로 시간이 흘러왔는데 몇 년 전 또 다른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사라위족 평화시위대가 모로코가 점령한 서부 사하라와 모리타니 사이에 게르게르트 마을 근처 도로를 막으며 발생한 충돌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도로가 막히자 200명의 모로코 트럭 운전자들의 발이 묶였고 점차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졌죠. 사라위 쪽에서는 모로코가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 하고 모로코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충돌이 격화되어 총 66명이 사망을 했고 결국 수십 년간 유지된 휴전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편한 공존이 계속되고 있죠. 이 지역을 차지한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총 GDP 6위 수준으로 특히 북아프리카 쪽에선 가장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반면 사라위족 같은 경우 사라위 아랍민주공화국으로 조직은 되어 있지만 완전한 국가는 아니기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허나 이 세력의 행정도 대부분 알제리의 라부니 난민 캠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알제리나 유엔이 지원하는 난민 캠프에 살고 있으며 깨끗한 물과 전기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거의 없다 보니 주요 경제활동도 유목을 하며 낙타, 양, 염소 등의 가축을 기르거나 몇몇 오아시스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정도죠. 경제력이 있는 바다와 광물 자원은 모로코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전적으로 구호에 의존하고 있고 알제리나 다른 지역으로 가 고등교육을 받는 소수의 청년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군인이 되어 투쟁을 하는 선택도 많이 하고 있죠.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가 있어야 미래를 꿈꿀 텐데 선택지가 매우 적은 것입니다. 휴전이 깨진 후 주로 이 거대 모래벽을 따라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더 사라위족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로코는 점점 더 첨단 무기와 드론 기술 등으로 전투는 점점 일방적으로 변하고 있죠. 특히 드론의 경우 사라위의 노후화된 대공포를 요격하기 어렵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사라위 쪽 언론 기사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모로코의 드론을 중심으로 한 공격으로 민간인 8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라위 난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어찌 보면 불법적인 모로코의 점거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최근 휴전이 깨진 2020년 이후의 국제사회 반응은 어땠는지 본다면 유엔은 심각한 우려 표명, 유엔의 노력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 등의 이야기를 또 EU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 협력기구의 경우 모로코를 지지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선 알제리나 남아공 정도만이 사라위족을 지지하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힘이 강한 모로코를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긴 하나 국제위기 그룹의 분석가인 리카르도 파비아니의 말을 빌리자면 이 분쟁에서 유엔이 상당히 무관심했다 라고 평가한 것처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모로코는 무기를 구매할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기의 90% 정도는 미국, 튀르키예,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도 2020년 협정을 맺어 모로코는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 정책분석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는 2023년 기준으로 완더비, 썬더비 및 이스라엘 회사가 생산한 스파이X를 포함하여 약 150대 정도의 수직 이착륙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역시 이스라엘이 만든 헤론 드론 세대 헤르메스 900 드론 4대도 보유 중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죠. 휴전이 깨진 직후인 2020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가로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상호 합의를 했는데요. 당시 트럼프는 트위터에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인 이스라엘과 모로코 왕국이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동 평화를 위한 대규모 돌파구입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점령을 인정한 것이죠.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다 보니 현재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 무관심 속에 힘의 균형에 따라 사라위족들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서로가 수용 가능한 정치적인 태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나 오랜 기간 동안의 갈등의 골이 깊어 양 세력 간의 노력만으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나갈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